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보는 엔드프롭의 앤더슨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거시장, 특히 임대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주거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시장이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전세 시장의 균열. 2023년 우리나라 주거 시장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세 시장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전세 관련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 개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구조가 달라졌죠. 금융권이 개입되면서 전세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차 관계가 아닌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전세 시장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택가격 상승, 투자 패턴의 변화, 금융시장의 개입 확대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과 주거시장의 연결. 주거시장은 금융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에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이나 토지가 현금과 같았죠. 하지만 IMF 이후 금융권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했고 개인 대상 주택 구매용 대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주택 매매 시장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요약하면 IMF 이후 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금융권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매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이로 인해 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변화는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금융 상품이 주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과 갭투자. 이후 금융권에서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 상품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되자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디벨로퍼 건설사는 전세 공급이 더 쉬워졌다고 판단하고 주택 공급을 늘렸고 중개사들도 전세가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적극적으로 전세를 권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을 찾아 갭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실거주자들은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유 현금을 다른 투자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전세 시장의 붕괴와 월세 시장의 부상. 하지만 시장의 광풍이 사그라지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금 전세가 대부분이라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낀 세입자들은 다릅니다. 금융권은 만기에 맞춰 대출을 회수해야 하고 세입자는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월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자들은 월세 상품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월세 시장을 활용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려 하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월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인즈가 한국의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거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5.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뉴욕과 같은 초고가 월세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월세 평균가가 700만 원을 웃돈다고 하죠.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월세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는 주거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주택을 매매하고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도 함께 연구해야 하고 투자 시에는 추지 분석표를 철저히 작성하여 철저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 임대 시장과 변화하는 주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매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한 번의 투자라도 즐겁고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공간을 사랑하고 고민하는 앤드프롭의 앤더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